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을 잘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저번 달에 남편과 이혼했고 강남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올해로 31살이 된 여성입니다. 사실 2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었습니다. 8년 동안 지지고 볶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막상 이혼은 서류 한 장으로 순식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미련도 없고 남아있는 감정도 없어서 슬프거나 하지도 않지만 제 인생의 오점이 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는 남편의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효자도 효자 나름이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경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넙죽 받아 챙기는 스타일이었고 그저 자기 아들이라면 꿈뻑 죽는 분이셨죠. 물론 결혼하면서도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네요. 솔직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만큼 저희 친정에도 했으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친정에 갔던 건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얼마나 저희 식구들을 무시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제 기막힌 이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야, 오늘 일 늦게 끝나? 그렇지 뭐. 내가 저번 달부터 휴가 시즌이라 바쁘다고 했잖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일은 무슨, 그냥 자기 뭐 하나 궁금해서 그랬지. 뭐야, 사람 싱겁게. 나 오늘 끝나면 밤 10시쯤 될 거야. 손님이 그렇게 많아? 당신 이제 일한 지 제법 돼서 아랫사람들 부려도 되잖아. 그것도 그거 나름이지. 그리고 일하는데 위아래가 어딨어. 나 다니는 회사에서도 팀장님이 아래 대리들 일 시키는 것처럼 자기도 그러면 안 되냐고.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수록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연차가 있잖아. 당신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왜 10이야? 바빠 죽겠는데. 내가 연차 좀 찼다고 시키기만 하면 나도 실력 안 늘고 영광이라니까? 아, 그런가? 아니, 사실 엄마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못 가거든. 근데 당신이라도 보내라고 해서. 왜? 나 오늘 못 가는데? 방금 말했잖아.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말라니까. 아니, 내가 깜빡했지 뭐야. 할 수 없지 뭐. 엄마한테 연락할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게 뭐야. 어머니 혼자 기다리실 거 아냐. 내가 원장님한테 말하고 갈 테니까 당신은 회사 일 봐.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나도 끝나는 대로 갈게. 미안해. 저는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한 탓에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쓸고 수건 빠는 일부터 시작해서 실장 직급까지 오르는데 꼬박 7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디자이너 시험에 합격하고 첫 가위를 잡았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남편은 근처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회사원이었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호감을 표시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당연히 결혼은 이 사람과 해야겠다고 마음까지 먹었더랬죠.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면 꿈뻑 죽는 분이신데 언제나 우선순위는 남편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늘 남편을 먼저 섬겨야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운운하시면서 제가 항상 모자르다 생각하셨죠. 늘 입에 달고 사셨던 말이 우리 아들한테 사짜 직업 가진 여자 안겨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지였습니다. 남들은 물론이고 제 면전에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아들 사랑이 넘치다 못해 흐르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나 싶네요.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건 결혼하고 5, 6년 차쯤 되었을 거예요. 너 이번에 해외여행 간다면서? 네. 지난번에 어머니랑 하와이 다녀온 거 거기가 너무 좋았어서 이번엔 친정 부모님 모시고 다녀오려고요. 너 여행 가는 돈 우리 아들 돈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번에 수당 받은 거랑 여행 적금 들어놓은 거 만기돼서요. 그건 다행이구나.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 네가 흥청망청 쓸까 봐 걱정이거든.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제가 이 사람보다 사회생활 먼저 했고 모아둔 돈도 제법 있다니까요. 왜 자꾸 저는 기생충 취급하세요?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구나. 근데 사실이잖니. 장이가 어렵게 번 돈 다 네가 관리한다면서. 그렇긴 한데요. 제가 적금 잘 들고 돈 모아두는 거 잘하니까 그이가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일단 알겠다. 여보, 바빠? 뭐라고 말 좀 해봐. 어머니 왜 사사건건 시비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야? 아, 왜?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예민하신 날인가 보지.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 뭐라고? 틀린 말이 아니라니? 장인 장모님이랑 당신 여행 가는 거, 그건 내 돈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 내 돈으로 가는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 주기라도 해? 각자 번 거 알아서 관리하자며. 내가 당신 돈 건드는 것 같아? 건드리려고 해도 통장에 돈 잘 빠져나가더만.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자기 통장은 자기가 직접 관리해. 그래, 바라던 바야. 그리고 다음에 해외여행은 좀 자제하자. 우리 엄마도 가고 싶어 하시잖아. 아니 그럼 자기가 모시고 다녀와. 왜 나한테 시비인데? 그리고 어머니 여행 다녀오신 지 한 달도 안 지났어. 괜히 나랑 우리 엄마 아빠 간다니까 그러시는 거잖아. 아무튼 다녀와서 봐. 처음 갈등은 제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본인들은 하와이, 파리, 미국 등등 안 다니는 데가 없는데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을 갈 때면 꼭 저러시더라고요. 애초에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여행 적금을 따로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는 시어머니 모시고 잘 돌아다니면서 저한테는 캠핑이나 가라는 놈입니다. 그러다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금융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며 설치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엔 커피가 대세라며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욕심만 앞서서는 일만 저질러 놓은 겁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무리하게 창업을 했어요. 홍대 쪽에 카페를 차린다고 했는데 워낙 쟁쟁한 카페들이 많아서 그렇게 수완이 좋진 않았죠. 엄마, 어떡하면 좋아? 나 지금 완전 큰일 났다고. 왜 무슨 일인데? 카페 망하게 생겼어. 매출도 영 안 오르고. 괜히 차렸나 봐.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카페가 어떻길래 이 소란이야? 아니, 카페 차리고 나서 손님도 없고 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레시피 찾아서 커피 만들어서 팔았거든. 근데 그게 저작권인지 뭔지 있었나 봐. 소송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하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야. 얘 지금 우리 아들 기죽이려고 작정했어. 일단 일부터 해결해야지. 네가 하는 일은 뭐 대단하니? 어머니,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창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송 걸리고 그러면 그 바닥에서는 아웃이라고요. 우리 아들 능력을 뭘로 보고? 내가 너랑 대화하면 속에서 열불이 난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최대한 합의하고 아쉬운 대로 카페 사업 접어.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결국 남편의 카페는 폐업을 하고 말았어요. 땅값도 비싸고 보증금이며 뭐며 대출을 풀로 땡겨서 한 거라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놈의 최고급이 뭔지 집기류부터 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원두나 용품도 다 최고급으로 하는 바람에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말았어요. 제가 버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신혼집이 걸려있던 상황이라 우선 해결을 해야 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었과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3교대로 일하는 공장에 취직해서 다달이 돈을 갚기로 했어요. 저도 틈틈이 은행 이자를 내야 해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집이 여유가 있었지만 부모님께 괜한 일로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워낙 급박했다 보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남편과 제가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3억이라는 빚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죠. 얘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장이 취직하고 나서 이제 안정 좀 되는 것 같은데 나 용돈 좀 받자꾸나. 네? 용돈이요? 그동안 드리던 건 어쩌고요? 용돈을 올려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매달 50만 원이 뭐니? 남들은 100이면 100, 200이면 200씩 받는다던데 나는 꼴랑 50만 원 가지고. 어머니,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그이 월급 대부분 대출금 갚는 데 쓰고 저도 이자 내고 생활비 보태고 하면 없어요. 저희 쓸 거 안 쓰고 드리는 거라고요. 참나, 너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니 우리 아들보다 먼저 사회생활 했다면서 시험이 용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요. 그동안 모은 거 장희 씨가 다 갖다 썼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한 달 용돈 50만 원 적은 거 아니거든요. 뭐, 너 지금 나 가르치냐? 귀한 우리 아들이라는 것도 마음 아픈데 너까지 날 이렇게 무시해서야 되겠어.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이 일하는 거 그이가 자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요. 어머니가 말리셨어야죠.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사돈 어른들 돈 많다며. 보태달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 우리 아들 꼭 일을 시켜야겠어. 어머님, 그거 도둑놈 심보인 거 아세요? 저희 부모님은 땅 파서 돈 나오냐고요. 노후 자금 깨서 그이 사고 친 거 수습해 주시고 저나 그이나 개고생하는데 지금 이렇게 돈 타령이나 하실 때냐고요. 너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이왕 말 나온 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머니, 지금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직접 벌어서 쓰세요. 돈 문제로 시어머니와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기면서 저희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자리 잡은 것도 다행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갚아나가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돈이 제 돈은 아니니까 당연히 그 돈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둥바둥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갑작스레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힘든 시기에 찾아온 아이라 더욱 놓치고 싶지 않았고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조리해주고 싶다는 친정엄마의 바람대로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친정집으로 퇴원했어요. 아이가 태어나 삶이 좀 밝아지려고 하려던 찰나 남편이 뜬금없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렵사리 마련한 20평대 오피스텔을 팔고 큰 집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며 합가를 제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진짜 제대로 미친놈인가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하는데 왠지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나 고민하던 거 있는데 말해도 돼? 뭔데 그래?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미리 생각을 물어보려고. 아니, 우리 지금 사는 집 그거 팔고 돈 얹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가자. 갑자기? 이사를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 아니, 미리 큰 집으로 이사하면 어떨까 싶어서. 엄마도 혼자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같이 사는 건 어때? 뭐? 지금 나더러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는 말이야? 합가하자는 말이냐고. 안 돼? 우리도 언젠가는 아이나 키울 거고 엄마가 아이 봐주면 일하는데도 수월하고 엄마가 3천만 원 정도는 보태준다고 하는데 우리 집 팔아서 이사 가자. 응?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내가 여태 싫은 소리 안 하니까 그냥 멍청한 사람으로 보이니?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고 그래? 나 이제라도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고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은데 엄마는 나이도 있고. 닥쳐. 너 미쳤어? 지금 너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지? 한마디만 더 하면 이혼 각오해야 할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받아들여? 솔직히 당신 우리 엄마한테 잘 안 하잖아. 내가 잘 안 해? 네가 말아먹은 사업 뒤치다꺼리 해주느라 정신없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 용돈 드리고 밥 사드리고 도대체 어디까지 봐줘야 해? 당신 빚 10억
지금 우리 집에서 갚아주고 있잖아. 말을 말자. 말을 마라. 아무튼 애기 낳고 3일이면 몸조리 어느 정도 된 거지? 여보, 정신 차려. 애 낳고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시작이구만. 아니 우리 엄마 김장한다는데 가서 좀 거들어드려. 우리 엄마 허리가 좀 안 좋잖아. 너네 엄마 허리 반으로 접어버리기 전에 그 입 닥쳐라? 방금 애 낳은 사람이 말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해? 나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아이 생각해서라도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무슨 여자가 말야. 그래, 그럼 이혼하자고. 험하게 하게 만든 게 누군데. 나도 내 피 같은 돈, 우리 부모님 돈 너 따위한테 꼬라박기 싫거든? 빠른 시일 내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자. 알겠냐? 너 이번 주 내로 짐 빼서 시댁으로 가.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뻔뻔하게 합가까지 요구하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 놈은 제 말에 수긍하는 것 같더니 몇 날 며칠을 절 붙잡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생각을 바꿔서 합가하고야 말겠다는 심산이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께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청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얌전하게 도장 찍을 남편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수를 쓰더라고요. 짐 정리를 안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일부러 제 연락을 피하며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제 명의였는데 남편이 재산 분할을 주장하며 저에게 되려 위자료를 청구하더라고요. 이 집은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해둔 집이었고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의 짐을 마구잡이로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의외로 그놈의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얘,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집에 온 박스들 말이다. 이게 다 뭐야? 보시면 몰라요? 그 사람 짐이잖아요. 재산 분할 요구하길래 뜻대로 해줬어요. 어차피 같이 안 살 거 짐 정리해야 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 아들 집에서 사는 주제에 아들 집이요? 어머니, 이 집 제 집인데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집이 우리 아들 집이 아니면 뭔데? 우리 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장만한 집인데. 우길 걸 우기세요. 이 집이요? 이거 제가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던가요? 그 사람이 그래요? 이 집 자기 집이라고? 너 어디서 시애미를 갖고 노는 거야? 우리 아들 집에서 빌붙어서 살았으면 나가도 네가 나가야지. 같은 말 여러 번 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고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로 안 지낼 거예요. 아이는 무능력한 그 사람보다 제가 키우는 게 나을 거예요. 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이혼하면 너는 완전 끝이야.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들이 널리고 널렸거든. 너 따위 거지 같은 애랑 살게 하기 싫다. 그래, 이혼해. 그 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원만히 끝내려던 소송을 정말 약 물고 준비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는 물론이고요. 그동안 제가 겪은 심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걸었습니다. 물론 그놈이 싸놓은 똥은 고스란히 그놈에게 되돌려 주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갚아주신 돈, 제가 제 월급에서 갚은 돈 모두 받아내려고 했어요. 가진 게 없던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었고 뭔가 잘못되었는지 그때서야 느낀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 친정집에 찾아오며 손과 발이 닳도록 싹싹 빌어대는데 이미 마음 굳힌 거 봐주지 않았습니다. 술까지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길래 친정 아버지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버린다고 협박하니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저에게 뭘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에 수긍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돈을 많이 뜯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저랑 아이만 잘 살면 됐으니까요. 결국 위자료 2천만 원만 받기로 하고 모든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말끔하게 이혼하긴 했지만 아이에게 괜시리 미안합니다. 나중에 커서 우리 집은 왜 남들과 다르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해줘야겠죠. 지금은 저와 아이의 행복만을 위해 안간힘 좀 써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에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개인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여기에 오기 전까지 저의 인생은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한 발자국도 틀어지지 않은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대학도 제가 좋아하는 미술 전공으로 무난하게 입학했습니다. 문제는 대학 졸업 이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야, 아빠가 말한 거 생각해봤니? 아빠, 저 아직 24살이에요. 선보고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예요. 너희 엄마는 22살에 결혼해서 24살에 이미 너 낳고 키우고 있었어. 진주, 너는 너희 엄마 삶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결혼관도 결혼 정년기도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고요. 성인이 되었으면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야. 그것도 부정하는 거니? 저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정말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만 30살 넘어가면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유부남이야. 너 설마 유부남이나 돌싱이랑 결혼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제가 유부남을 왜 만나요? 자연스럽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준이 뭔데? 너 여중 여고에 대학교도 여자 많은 과 다녀서 남자친구 한 번 못 사귀어 본 거 모를 줄 알아? 그래도 저 못쏠은 아니에요. 예전에 만났던 그 비리비리한 놈? 그 놈 어떻게 만났냐? 네가 얘기 한번 해봐라. 친구가 소개팅 해줘서요. 친구가 소개해준 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고 아빠가 소개하는 건 부자연스러운 만남이냐? 진주야, 아빠가 세상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소개해주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왜 만나보지도 않고 거절을 하니? 알겠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한번 만나보기는 할게요. 저는 아빠에게 설득당해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번 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주선한 선자리라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여러 번 만나다 보니 소개팅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 전공이 예체능이다 보니 다른 동기들은 취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저 역시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선자리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진주 씨,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바래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진주 씨, 오늘 처음 만난 사이에 이런 말씀이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저 진주 씨 처음 보는 순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어요. 어머나 감사해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쑥스럽네요. 진주 씨만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 주말에 저랑 영화 보실래요? 주말에 저도 시간 괜찮아요. 그럼 영화표 예매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푹 쉬세요. 강재욱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그 당시 29살이었고 본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는데 집안에 돈도 많은 데다가 건실한 청년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활짝 웃으며 뛰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진주야, 그 청년하고는 잘 돼가니? 네, 잘 만나고 있어요. 아빠가 네 사주를 봤는데 말야, 내년 봄에 결혼하면 좋다더라. 내년 넘기면 10년 동안 결혼 운이 안 들어온대. 결혼 논의할 단계는 아니에요. 저희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내년이면 네가 만나는 그 남자는 30이야.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 인생까지 생각하면 너도 무턱대고 결혼을 늦출 수는 없어.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직 그 사람도 구체적으로 결혼 얘기 꺼낸 적은 없어요. 그 친구가 결혼하자고 하면 할 거라는 얘기냐? 아빠, 제발요. 최진주, 네가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다면 할 수 없구나. 네가 25살 이전에 결혼하면 너 결혼할 때 혼수로 3억까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 나이 넘긴다면 아빠 주머니에서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한 푼도 주시지 않겠다고요? 아빠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후회돼. 첫째라서 기도 세고 매번 부모 말에 반항부터 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결혼까지 네 맘대로 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지? 아빠 뜻은 충분히 전했으니 이제 네가 결정할 차례다. 저희 아빠는 배운 것 없고 가난한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강했고 아무리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뜻을 거스르는 걸 용납하지 않는 분이셨죠. 제 마음이 매우 심란했던 그 무렵 남자친구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야, 생각해봤어? 내년 중으로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한 말, 난 진심이었어. 나도 자기가 좋고 언젠가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 그렇지만 아직 나 24살이고 결혼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인어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자기가 우리 아빠 생각을 알고 있어? 내 말은 딸 가진 아빠들 생각은 다 비슷해. 주변의 여사친들 얘기 들어보면 아빠들이 다들 딸들 일찍 결혼시키고 싶어 하신다더라고. 우리 아빠도 내가 빨리 가정을 꾸리길 원하시기는 하지만 내 인생을 아빠 뜻대로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자기 뜻은 어떤데? 나랑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고 싶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연애의 끝은 단 2가지뿐이야. 결혼하거나 헤어지거나. 자기는 나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인 거야? 자기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럼 언젠가는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얘긴데 왜 굳이 시기를 미뤄야 해? 내년에 결혼하나 5년 후에 결혼하나 똑같은 거잖아. 나 이제는 정말로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단 말야. 자기 생각은 알겠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자. 우리 엄마랑 아빠도 자기 보고 싶어 한단 말야. 벌써?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부모님이랑 밥 먹는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까워지자는 것뿐이야. 알겠어. 그 사람은 말로는 부모님이랑 밥 한 끼 먹는 거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저는 어느새 그 집안 예비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시간 괜찮지? 그럼 우리 내일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그 시간 맞춰서 우리 집으로 좀 와줘. 우리 엄마랑 병원 좀 다녀와라. 우리 데이트 시간에 나보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나 내일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갈 것 같거든. 마침 우리 엄마도 병원 다녀와야 한다는데 내가 같이 가줄 수도 없고. 진주 네가 우리 엄마 손 붙잡고 오붓하게 다녀와. 그래도 우리 약속이 먼저인데. 오는 길에 엄마가 자기랑 백화점도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 결혼 반지도 구경하고 위아래 정장도 한 벌 뽑아달라고 해. 우리 엄마가 며느리랑 쇼핑하는 게 꿈이라고 하시더라고. 일단 알겠어. 그 당시 저의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저도 속물인지라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의 재력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25살 전에 결혼해야만 한다는 아빠의 압박도 있었던지라 저는 제 의견 한번 말해보지 못한 채 커다란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결혼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남자 아주 미친 인간이야. 연주야, 갑자기 왜 그래? 재욱 씨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들은 거야? 내가 오늘 미국에서 온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 걔가 글쎄 언니 남자친구를 알더라니까. 미국에서 어학연수 할 때 같은 반이었대. 맞아. 재욱 씨도 작년쯤인가? 미국 다녀왔다고 했어. 그놈 아주 걸레보다 더 더러운 놈이래. 돈 많은지 부모 뜻에 거스르지 않으려면 적당한 때에 결혼은 해야 되는데 지 인생 이대로 한 여자한테 잡히기 아깝다면서 아주 온갖 여자를 다 만나고 다녔대. 그게 사실이야? 내 친구가 사진도 보여줬어. 언니 남자친구가 확실해. 미국에서 얼마나 더럽게 놀고 다녔는지 입에 담지도 못해. 여자한테 미친 생말하니까 결혼하고도 100% 1000% 언니 놔두고 바람 필린 간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나 어떡하지? 너도 알잖아. 아빠는 내가 내년 안에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 부모님들도 다들 날 며느리처럼 생각하면서 온갖 비싼 물건들 사주셨단 말야. 언니, 정신 차려. 돈의 노예처럼 팔려갈 거야?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왜 잘해주겠어? 여자에 미친. 지 아들 본성 드러나기 전에 얼른 결혼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구나.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언니가 장녀라서 결혼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감 갖고 있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남자여야 말이지. 아빠는 어떻게 그런 놈을 소개해주고 언니한테 결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번 일로 깨달았지만 아빠도 제정신이 아니야. 돈 많으면 장땡이라는 식으로 아무 남자나 골라오잖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많이 부끄럽다. 사실 돈 많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한 건 아빠가 아니라 나일지도 몰라. 돈 많은 아빠 그네 밑에서 편하게 살았으니 결혼하고 나서도 그 생활 유지하고 싶었거든. 그 남자가 나를 적당한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모든 걸 무시하고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었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도 저는 그다지 크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와 헤어질 이유가 생겨서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왜 요즘 연락이 안 돼? 결혼 전에 심란해서 잠수 탄 거야? 결혼이라니? 나는 프로포즈 받은 적도 없고 결혼 승낙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왜 이래 새삼스럽게. 프로포즈 안 해서 삐진 거야? 요즘 여자들 말야. 결혼식 전에 프로포즈 이벤트 안 해주면 삐진다더니. 너도 딱 그런 여자들이랑 똑같네. 알았어. 내가 다음 주 안에 해줄게. 바쁘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본론부터 말할게. 본론이 뭔데? 내일 새벽 3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싫은데? 나 그 시간에 자야 돼. 시간 맞춰서 와. 그 시간에 우리 집 제사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제사를 지내? 우리 집이 보통 집이랑 같니? 신 하나만 모셔서는 사업 승승장구하기가 힘들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조상님 대접도 섭섭지 않게 하고 있거든. 자기도 이제 우리 집 일원이니까 엄마가 자기도 부르래.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내가 이런 미친 집구석이랑 결혼을 할 뻔했다니. 야, 새벽 3시부터 제사 지내고 싶으면 너나 실컷 해라. 뭐? 자기 도대체 왜 이래? 나처럼 조건 좋은 남자한테 시집 오면서 제사도 안 지내고 놀고 먹으려고 했어? 그리고 25살 전에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랐으면서 왜 이렇게 튕겨? 뭐라고? 니네 아빠가 술 취해서 하는 소리 다 들었어. 너 25살 전에 시집 안 가면 물려받을 재산도 없다며? 내가 너거지 되는 거 막아주겠다는데 왜 제사 하나 갖고 쌩난리야. 내 약점 다 알고 나한테 접근했다는 거네? 나는 결혼이 급하니까 너랑 무난하게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부모님 눈에 차는 여자랑 결혼만 하면 돼. 그럼 간섭받을 일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제발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제사 지낼 거 지내자. 어? 피곤하면 내가 돈 줄게.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꺼져. 저는 그날로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아빠와도 크게 싸우고 거의 절연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빠는 본인이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저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빠를 더 이상 설득할 자신이 없어 제가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미술학원에서 알바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걸로 바로 호주행 티켓을 사서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인들에게는 그 남자의 실체를 모두 까발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호주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면 바로 내가 찾아갈게. 경찰에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기 전에 그만두시지? 호주 경찰은 너 같은 스토커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내가 뭘 어쨌다고? 헤어지고 지속적으로 나한테 연락하는 거. 그게 바로 스토킹이거든. 사랑해서 연락하는 게 도대체 왜 스토킹이냐? 진주야, 우리 다시 결혼 준비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 그 바닥에 나랑 헤어진 거 소문나서 이제 선자리가 안 들어오냐? 그런 거 아니야. 진주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붙잡는 거야. 하긴 너 미국에서 더럽게 놀다 온 거 알려져서 누가 너를 만나려고 하겠니? 최진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나랑 결혼해. 그게 너한테도 좋을걸? 니네 아버지 재산 안 물려받고 네가 살 수 있어? 네 재산도 필요 없고 아빠 재산도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살 거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렇게 그 인간과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저는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모은 돈으로 석사 입학을 제 힘으로 해냈습니다. 저와 만났던 그 남자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고 매일 밤 유흥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남동생이 가업을 물려받을 거라는 소문까지 떠돌아서 완전히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 결혼을 하지 않고 지옥의 문 앞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더 힘내서 살아가도록 할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최근에 남편과 시모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장애인이 된 남편을 버리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솔직히 나도 둘 사이 축복해주고 싶은데 사람 보는 눈 좋은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아무리 애가 들어섰다고 해도 지울 수도 있는 거잖아. 꼭 그런 논팽이랑 결혼을 해야겠어? 논팽이라니 말 함부로 하지 마 오빠. 그이 대학 졸업하고 박사 과정까지 밟고 있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애 가졌다고 하니까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이라고. 척 보니까 부모님 등골 빼먹고 사는 도련님 같던데 요즘 세상에 박사학위 딴다고 해도 교수로 일하는 거나 취직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잖아. 결혼해봤자 너 고생만 시킬 놈이야. 내가 앞만 봐도 그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우리 둘이 좋다고 하는데 오빠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참견하는데? 야, 나 네 오빠야. 엄마랑 아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내가 무슨 다짐했는지 너한테 얘기 안 했어? 부모님 없는 세상 살게 됐을 때 내가 그냥 죽어야 하나 생각하다가 이 악물고 버틴 이유가 뭔지 얘기 안 했냐고. 오빠가 나쁜 생각 안 하고 버텨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결혼 반대할 권리는 없어. 나도 이제 성인이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서 하는 말이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너 어떻게 먹여 살릴지 대책은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니까 견적이 다 나와서 하는 말 아냐. 문창과인지 국문학과인지 나왔답시고 우리나라 예술 혼자 이끌고 갈 것처럼 무슨 미학이니 어쩌니 온갖 어려운 말 늘어놓는 거 보면 견적 안 나오냐? 사회성 없고 게으르고 겉멋 만든 공부벌레가 지금 네 남자친구라고. 오빠가 사람 잘 본다고 그랬는데 내 생각은 좀 많이 다르거든? 전형적인 공부벌레인 사람이 격투기도 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도 즐겨? 당장 SNS만 봐도 스키에 모터사이클에 아주 운동광이구만. 좋은 남자는 남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 알지? 이거 뺀질거리기만 하지 힘든 일 한 번도 안 해본 놈이라니까. 내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들어보니까 그쪽 시부모님도 결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던데. 앞으로 우리 사는 거 보면 그 걱정도 쏙 들어갈 거야. 애 잘 낳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 두고 보기나 하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저보다 2살 연상으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남자친구를 만나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창창할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친오빠가 만류를 했었지만 당시에 저는 이런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죠. 부부 사이에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라고 해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기대를 결혼 생활 초반부터 박살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야, 나 대학원 과정 그만둘까 싶네. 이대로 계속 대학원생으로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래. 무슨 소리야, 여보. 설마 또 교수님한테 잔소리 들었다고 이러는 거야? 대충 해도 되는 일인데 자꾸 일정 맞추라. 제정신이냐?
잔소리를 너무 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잖아. 이제까지 공부한 게 아깝지도 않아? 어차피 나 소설가로 성공할 건데 이미 배울 것 충분히 배웠으니까 아쉬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관두고 글이나 쓸까 싶어. 잘 생각해.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모전이며 출판사며 찔러봤었는데 다 안 됐잖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나 장만해 두려면 과정 계속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는 나 못 믿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지켜봐 놓고 지금 신뢰라고는 조금도 안 보여주니까 서운하네? 솔직히 말해서 나랑 결혼하고부터 자기가 이제까지 돈 한 푼 벌어온 적 없잖아. 그래도 집은 엄마랑 아버지가 장만해 주셨잖아. 그것만으로도 나 충분히 돈 벌어다 준 셈 아닌가? 그래서 대출 이자는 누가 갚고 있지? 내가 불러오는 배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느낀 고충들 다 말해줬잖아. 자기야, 요즘 세상 사는 거 만만치 않다? 자격증이며 영어며 할 수 있는 일들 좀 닥치는 대로 늘려놓으라고 충고도 했었던 거 기억나지? 나 기억력 좋은 거 알면서 뭘 물어. 그런데 사람 말을 안 듣고 유유자적하게 놀러만 다니더니 이제는 기껏 잘 다니고 있던 대학원도 때려치운다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자기 대학원 졸업하면 그때부터 지원 끊는다고 하셨다며. 나는 자기 뒷바라지할 자신 없으니까 멋대로 관둔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 솔직히 말해서 나도 성격 더러운 교수 밑에서 일하는 거 쉽지가 않아서 그래. 자기도 그렇고 매제도 그렇고 나 사회생활 안 해본 걸로 은근 트집 잡으려고 하는데 나도 겪을 만큼 겪고 경험할 만큼 한 사람이야. 군대도 작은 사회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미 갔다 오기도 했고. 자기 공익 근무 요원이었잖아. 에헤이 진짜 공익이어도 군대 훈련소에서 할 거 다 했다고. 그리고 오히려 공익으로 근무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 말 듣고 그랬던 게 더 힘들지. 사회생활 이 정도면 끝판왕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교수님 비위 하나를 못 맞춰서 관두겠다고 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 사이에는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궁합이라는 게 있다잖아. 내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성향도 엄청 잘 맞는데 이상하게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 놀러가서 만난 사람들하고 일하려고 만난 사람들하고 다른 거겠지. 하여튼 그만두기만 해. 내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사실은 이미 그만뒀어. 자기가 허락해주면 뒤늦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말해버려야겠다. 뭐? 그걸 왜 자기 멋대로 상의도 없이 그만둬? 나 어차피 대학원 관두고 바로 취직도 할 거니까 그러지. 그럼 벌이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고 자기한테도 부담 덜 갈 거 아냐. 게다가 자기랑 대학원 다니니 안 다니니 하는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된다고 쳐봐. 어찌 됐건 내 고집 못 꺾을 거고 언젠가는 관두게 될 텐데 그럼 시간만 낭비하는 거잖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찍 관두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 하에 거짓말했어. 와, 기가 막혀서 정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진짜 웃긴 사람이네. 우리 사귈 때도 말했잖아. 내가 언제나 지친 일상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정말 웃겨서 웃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때문에 지친다고 내가 지금. 배는 불러가고 있고 애도 곧 나올 텐데. 웃어. 자기는 웃는 게 이쁜 사람이야. 이왕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려니 받아들이자. 멋대로 대학원을 관두겠다는 말에 저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문해창작학과라는 취직도 힘든 학과에 간 것부터 대학원에 간 것이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저와 결혼을 한 것까지 늘 제멋대로 하던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못된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힘들게 회사에 취직을 하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관두겠다고 말을 했죠. 자기야, 부장님이 날 너무 괴롭혀. 그래서
그냥 회사 관둘까 싶네. 나 곧 출산까지 한 달도 안 남았어. 스트레스 받는 말 좀 적당히 해줄래? 애 낳는 건 애 낳는 거고 부부끼리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힘들 때 서로 기대고 얘기하면서 위로해 주는 게 부부 사이 아니야. 자기 이제 취직한 지 얼마나 됐지? 취직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내가 말해줬잖아. 고작 한 달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니까. 내가 듣기에는 다 별거 아니고 참다 보면서 시간 흘러가면 해결될 일이야. 이번에 회사 멋대로 관두면 시부모님 분노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몰라. 그건 뭐 나중 일인데. 제발 미래 좀 생각하면서 계획적으로 좀 살자. 응? 나 소설가 꿈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사람이야. 내 나름대로는 계획이 다 있는데 왜 자꾸 날 생각 없고 나태한 사람 취급해? 이럴 때마다 자기한테 정말 서운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건 알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좀 하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따지면 나도 지금 부업 삼아 하는 주식으로 대박 나겠다. 주식 대회에서 1등 차지하고 상금도 따고. 그런데 애도 낳아야 하고 집에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잖아. 사람이 꿈만 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가 꿈만 쫓는 사람이면 회사에 취직이나 했겠어? 자기 정말 말을 심하게 하네? 나 못 믿어? 응, 못 믿어. 이제 자기가 나 책임지는 미래는커녕 서로 힘들지만 함께 살아보는 미래도 안 그려질 지경이야. 멋대로 대학원 관두고 시부모님이랑 싸운 문제라도 해결을 했으면 몰라. 연락 오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전화는 다 피해버리면 사이에 낀 내가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생각 못 해봤어? 엄마 아빠도 너무하지. 자기 임산부라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배려해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진짜 핏줄만 아니었어도 진즉에 버렸을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되게 철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알고 있어? 무작정 남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위해서 하는 좋은 말은 들으려고 노력은 좀 하자. 자기 이럴수록 나 힘들어진다고 내가 그동안 말했는데도 왜 변함이 없어. 부장이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들게 한다고 그걸 때려치운다고 난리야. 우리 회사 평점 보면 복지도 안 좋고 월급도 짜고 야근도 가득하다고 악평 잔뜩이야. 이런 회사라도 자기 위해서 돈 벌어보겠다고 취직한 내 정성은 왜 안 봐줘?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나마 한 달이라도 채운 거 기특하게 생각해 줄 수도 있잖아. 얼마나 내가 힘들면 자기가 실망할 거 알면서도 그만두겠다고 말했을지 그런 심정을 짐작해 주면 안 돼? 자기야말로 내가 얼마나 지금 심란하고 우울한지 짐작해 주면 안 될까? 몰라. 나 기분 나빠졌고 이 문제로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 이것 봐. 자기는 항상 힘들면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하고 때려치우고 보는 사람이잖아. 앞으로 애 낳고 나서도 문제 생기면 이런 식으로 회피할 거야? 책임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떠맡기고 혼자 그렇게 속 편하게 살 거냐고. 듣자 하니까 자기 나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 내가 속 편하게 굴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줘. 엄마 아빠가 왜 내 고집 감당 못하는지 깨닫게 해줄까? 이제는 협박질이야? 나보다 나이도 많아가지고 남자가 찌질하다 정말. 지금 그 말로 자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내가 꼭 후회하게 해줄게. 저의 비난이 양심에 찔렸던 것인지 아니면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남편은 그날로부터 잠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내버려 두고 연락이 두절된 남편 때문에 기가 막혔죠. 시부모님께 하소연을 해봤지만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계시기에 결국 제 힘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친오빠뿐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미안해. 결혼하기 전에 오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멋대로 고집부린 벌을 이렇게 받나 봐. 내가 그 자식 찾아봐 줄 테니까 아는 사항들 대충이라도 얘기해줘. 그리고 너 최근에 그 자식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며. 애기 생각해서라도 밥 좀 잘 챙겨 먹고
일이 이렇게 되니까 밥도 안 넘어가. 어디 가서 사고라도 당한 건지 아니면 누구랑 놀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미치겠어. 온갖 불길한 상상이 떠올라서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럴수록 네가 더 마음을 다잡아야지. 생각해보니까 너 곧 출산 임박했잖아. 이 자식을 찾으러 다닐 때가 아니라 내가 네 옆에 붙어 있든지 해야겠다. 그 문제는 시부모님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오빠는 내 남편 찾는 것 좀 도와주라. 경찰에 신고는 해봤고? 신고하려고 해봤는데 사라진 지도 얼마 안 됐고 본인이 애초에 잠적하겠다고 하고 연락 두절된 거라 경찰 동원하기가 애매한가 봐. 일부러 내 연락만 안 받는 거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자식이 제발 좀 몸 멀쩡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조져주든지 하지. 하여튼 내가 알아서 조사해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있어. 내 친구 중에 경찰하는 애도 있고 흥신소 쪽으로 인맥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백방으로 한번 조사해볼게. 고마워. 오빠만 믿을게. 친오빠의 도움 덕분에 남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출산일이 임박하도록 남편은 연락 한 번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게 되었고 이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저는 출산날 아이를 유산까지 하게 되었죠. 상심한 저를 시부모님이 달래줬지만 남편에 이어 아이까지 잃었다고 생각하니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 뒤로 몇 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나타나질 않자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을 권유하기까지 했죠. 너 당장이라도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솔직히 우리 정민이 실종된 마당에 너까지 떠난다니 마음이 섭섭하기는 해도 그게 널 위해서 맞는 일인 것 같구나. 어머님, 일단 남편을 찾고 나서 이혼을 하든지 결혼을 지속하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저 혼자만 맘 편하자고 그런 선택하고 싶지도 않고요. 나도 니들 결혼 반대하기는 했었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네가 참 진국이라는 거 알겠다. 그래도 말이다 아가, 넌 아직 창창한 나이잖니. 유산까지 한 일로 너 힘들어하는데 실종 문제까지 감당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사실 저도 이 문제로 나름 들은 것도 있고 조사한 게 있어서 그래요. 배우자가 가출한다거나 실종됐다고 바로 이혼이 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법이 또 그렇게 돌아가는 줄은 몰랐구나. 무슨 법이 그렇게까지 까다롭다니? 실종돼서 연락이 5년 정도 지난 거 아닌 이상은 살아있는 곳이라도 찾아서 이혼 청구를 해야만 가능해요. 그래도 오빠 통해서 수소문하고 있고 나름 인맥 써서 조사하는 중이니까 조만간 뭐라도 나오겠죠. 그래, 꼭 찾아야 할 텐데 말이다. 어머님은 그이 별로 찾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너 이렇게 고생시키고 우리 속도 썩이는 아들이잖니.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영영소식 못 듣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은 마음이기도 하다. 그래도 네가 우리 애 생사를 알아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고 하니 나도 이 문제로 힘을 써보도록 하마.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는 무슨, 고맙다 아가. 네가 있어서 그래도 마음이 참 든든하구나. 시부모님까지 남편을 찾는 일에 힘써준다는 말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잘린 채로 기억을 상실했다는 오빠의 연락에 참 기가 막혔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오빠, 그게 정말이야? 남편을 찾았다고?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 자식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 상태가 안 좋다니. 사람 궁금하게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그냥 알아낸 거 전부 다 말해줘. 네가 충격받을까봐 얘기를 못하겠다. 애까지 잃은 마당에 내가 뭐 겁날 게 있다고? 나 이 인간한테 따질 말이 한둘이 아니거든. 사람 정말 미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말해줘. 솔직히 나도 처음에 보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나 싶었어.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떡하겠냐. 일단 얼굴 보기 전에 이것부터 봐. 여기 찍어놓은 사진 보여줄게. 남편 다리가 왜 이래? 몰골은 또 왜 이렇게 꾀죄죄하고?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디 납치당했다가 간신히 탈출했다더라고. 일단 병원에서 치료는 받고 있으니까 죽거나 그럴 일은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다면 연락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뭐? 납치를 당했다고? 대체 어떤 인간들이 납치를 했는데? 나도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 안 난다더라. 머리도 다쳤는지 말도 횡설수설이고 하여튼 정상은 아닌 상황 같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오빠, 이거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의사 말로는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으면 이럴 수도 있다는데 솔직히 나는 여기서라도 네가 끝내는 게 맞다고 본다. 그동안 너도 이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잖아. 애도 없으니까 이혼하는 거 어렵지도 않을 거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일단 얘기는 들어봐야지. 대체 어디서 뭐 하면서 살았는지는 알아야 나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런 걸 미련이라고 하는 거야. 이 자식이 뭐하고 살았는지 알아서 뭐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이미 훤한데 헤어지는 게 답 아냐? 시부모님도 너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마당에 이 결혼을 지속할 이유가 있어? 아버님이야 무뚝뚝해서 잘 표현 안 하시지만 적어도 어머님은 나 좋은 며느리라고 인정해주고 계셔. 얼마 전에는 나보고 오히려 이혼하는 게 어떠냐면서 걱정까지 해주셨는데?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좋게 보려는 거지. 속내가 어떨지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들어봤자 달가울 것도 없고. 물론 미련이기도 해. 하지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나 출산 때까지 연락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지는 알고 싶어서 그래. 이 문제 덮어놓고 가면 나는 아이만 잃은 채로 후회만 남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제발 도와줘, 오빠. 응? 도와달라니? 내가 여기서 뭘 도와주는데? 그이가 머리 다친 일부터 해서 계속 조사 좀 해줘. 그러다 보면 뭐라도 답이 나오겠지. 오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 나름대로도 후련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꼭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오빠는 제가 꼭 남편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기보다는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장애가 생긴 남편의 회복을 도왔고 함께 지내면서 수발을 들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맙다면서 직장에도 취직을 하는 등 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새 일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고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매일 출근하느라 애쓴다. 불편한 건 다리가 아니라 사람들 시선이지 뭐. 솔직히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나도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한데 어쩌겠어. 이미 닥친 일을. 이럴 때는 우리 남편 마인드가 참 좋네.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하려는 것도 참 보기 좋고. 그래서 말인데 남편 힘내라고 기쁜 소식 하나 들려줄까? 기쁜 소식? 나 직장 그만두고 집안일 하라고?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네? 당연하게도 그건 아니고 힌트는 주식. 이 와중에 썰렁하게 주식이랍시고 자주 먹는 라면 얘기하는 건 아닐 테고. 설마 자기가 투자하는 그 주식 말하는 거야? 그래, 나 주식 공모전에서 1위 한 덕분에 기회가 생긴 거 있지? 부업으로 재미 삼아 한 일인데 날 좋게 본 회사가 있었나 봐. 상금은 물론 펀드 매니저로 취직도 할 수 있게 됐어. 갑자기 스케일이 너무 커져서 따라가기가 어렵네. 그럼 우리 자기 부자 되는 거야? 뭐 성과에 따라 돈이 많이 벌리긴 하지? 난 자기가 언제고 해낼 거라고 생각했어. 나랑은 다르게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이잖아. 에이, 자기도 재주 좋은 사람이면서. 나야 뭐 솔직히 이야기 만들고
이런 재능이 없는데 뭐. 오히려 엄마가 그런 쪽으로 더 잘 알더라. 뼈저리게 느꼈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어머님, 뭐 공모전에라도 당선되셨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하기는 좀 시시한 이야기니까 몰라도 돼. 어쨌거나 저쨌거나 축하해. 우리 자기 최고. 아이를 유산하고 남편이 장애가 생기는 일이 생겼지만 인생에는 굳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군요. 취미 삼아 소소한 용돈벌이 삼아 시작한 일에 성과를 내어 펀드 매니저라는 번듯한 직함까지 생기니 기분이 좋았죠. 오빠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던 중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오빠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아무래도 남편이 기억을 잃은 척하는 것 같다니?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다리 잘리고 병원 들어가게 됐을 때 누군가가 면회를 가끔씩 왔다 갔다 했다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 당시에 기억도 잃고 있었다며? 면회 갈 사람이고 뭐고 없었을 텐데? 만약에 네가 더 조사해보라고 안 했으면 절대 몰랐을 일인데 그게 바로 네 시어머니야. 생각해봐. 어물쩍 넘어가긴 했지만 병원비며 병원에 옮기는 거며 다 누가 지급했겠어? 기억도 잃고 머리 다친 사람인데 그걸 누가 감당했겠냐고. 내가 남편 찾아내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이미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왜 바로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숨겼었던 건데? 그것까지야 나도 모르지. 어찌 됐건 실종 신고하던 시점 때부터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건 확실해.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또 더 알아내는 거 있음 말해줄게. 괜히 떠보다가 영영 증거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당분간은 모른 척하고 있어. 오빠로부터 단단히 주의를 받은 저는 대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지만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은 뭐 때문인지 다 지워져 있더군요. 뭔가 있긴 있구나 싶었던 저는 제가 회사에 취직한 것을 축하하겠다며 시부모님을 초대해 술이며 비싼 한우며 푸짐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아픈 시아버지는 두고 혼자 왔다며 희희낙낙하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을 의심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 해롱거리다 잠들었죠. 그리고 저는 정말이지 믿기 힘든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걔 심리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잖니. 차라리 이혼하라고 했더니 지 배려한다고 느꼈는지 오히려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더구나. 어떠냐? 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술술 풀리고 있지? 고마워 엄마. 진짜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인생 제대로 망할 뻔했어. 난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꾸밀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엄마가 나 대신 소설 써라. 헛소리하지 말고 이거 사. 내가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지 왜 요트인지 제트스키인지를 위험한 걸 타서 다리가 그 꼴이 되고 그러니? 너 사고당해서 이렇게 다리 하나 없어진 거 생각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데. 집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그랬지. 아무리 반대하는 결혼했다고 해도 아빠랑 엄마도 나 너무 힘들게 했고 직장 상사까지 괴롭히는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스릴 넘치는 활동으로 풀려고 한 거야. 스트레스 한 번 더 받으면 다음엔 어떤 꼴이 날지 무섭구나. 너 이거 사. 앞으로도 며느리한테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해. 출산 앞둔 임산부 내버려 두고 놀다가 다리 잘렸다고 하면 바로 이혼당하는 거니까. 알겠어? 괜히 양심 찔린다고 혼자 신경 쓰다가 괜히 술김에 허튼 소리 하지도 말고. 에이, 그건 엄마가 주의 줄 필요도 없어. 따지고 보면 내 다리 잘린 것도 집사람이 나 힘들게 스트레스 줘서 그런 거잖아. 그럼 나 평생 부양하는 게 맞지. 내가 왜 양심이 찔려? 그래도 정말 다행이지 뭐니. 너 장애 생겨서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걔가 일이 잘 풀려서 너 부양할 수 있게 됐잖니. 네 아빠가 걔 끝까지 반대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맘껏 끈 덕분인 줄 알거라. 아빠는 요즘도 많이 힘들어하셔? 내가 다리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술도 마시고 그러신다던데. 걱정되면 앞으로 잘 살아 이거사. 기억 잃은 거 안 걸리려면 평소에도 티 안 내게 연습 잘하고 힘들어도 당분간은 눈치 보면서 직장일 하려고 하고 알겠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로 나누는 대화를 보니 머리가 띵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납치를 당해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고 출산을 임박한 저를 두고 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이 일의 진상을 알고 있었지만 장애를 입은 남편을 부양하게 만들려고 모른 척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었죠.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을 더 이상 지켜볼 이유도 부양해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 찬물을 마시고 있는데 취해 알달달한 얼굴의 남편이 제게 다가와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이제 펀드 매니저로 잘 나갈 거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다 뿌듯하네. 그런데 자기야, 나 사실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사람들 시선도 힘든 입장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집에서 자기 내조할 테니까 자기가 나 먹여 살려주는 건 어떨까? 아, 직장을 관둔다고? 진심이지? 농담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진담이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고요. 나도 결혼 생활 관둘 거니까 댁 마음대로 하세요. 저 멀리 꺼져. 이 빈대 같은 쓰레기 자식아. 뭐? 빈대? 너 미쳤어? 와, 갑자기 욕하니까 술이 확 깨네. 그래, 미쳤다. 미친 인간 상대하느라 나도 미쳐버렸다. 어쩔래? 어쩔 거냐고.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유나 알자. 응? 죽어. 나가 죽으라고 인간아. 제가 이를 알아낸 줄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농담이나 짓거리는 남편. 화가 난 저는 소리를 질렀고 소란에 일어난 시어머니. 무슨 일이냐고 모르는 얼굴이 열이 받아 두모자에게 촬영해둔 카톡 대화를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술에 취해 해롱거리던 두 사람은 난리가 났다 싶었는지 오해니 미안하니 울며불며 무릎까지 꿇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용서할 마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강행하게 되었고 이 일을 도와준 오빠에게 감사해하며 진즉의 말을 듣고 이런 가족과 결별했어야 했다 말했습니다. 오빠는 오히려 이렇게 결론이 난 덕에 확실하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손절을 할 수 있었다며 절 위로해주고 있고 변호사를 알아봐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됐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